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제가 올해 추납할까, 내년에 할까,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일부 오류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완결판으로 올해 추납할까, 내년도에 추납할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탄이 되겠네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만이라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 때문만이라도 올해 반드시 추납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납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노령연금액, 연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사시에 장애를 입었다. 그러면 1상급 장애, 그 다음에 4급 장애까지요. 특히 1상급 장애는 연금을 평생 지급합니다. 그것도 현재 가치의 연금을 노령연금액도 마찬가지지만요. 장애연금액도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평생 지원합니다. 지급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엄청나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물가가 뭐 3%, 4%, 5%, 7%, 10% 뛴다든가 아니면 90세, 100세, 110세, 120세에 선다든가 이랬을 때는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장애연금액은 별도로 내는 보험료가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무료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장애를 보장받으려면요. 그 보험 상품으로는 매달 수백만 원 내도 이 무료 장애 보장 못 이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추납을 하게 된다면 비과세로 받게 되는 유정연금액도 나중에 많아지겠죠. 부부가 보통 100년 해로 한다면 90세 100세를 산다면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한 배우자는 지속적으로 연금액을 또 체증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고 이것이 다 비과세라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지만은요 아주 알량하게 적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그 조기에 사망을 한다. 그 연금 개시 전에, 연금 개시 후에요. 그랬을 때 남아있는 최저 보증 그 기간에 대해서는요, 연금 정기금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20년 남았다 그러면 정기금 평가 3%로 할인해서 상속재산을 판단해서 상속세 최대 50%로 과세하는데 반해 국민연금은 절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추납을 하게 된다면요. 당장 추납을 하니까 한꺼번에 119개월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종합소득자,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근로자 같은 경우, 고액연봉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연말정산 환급액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추납을 하는데 오래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바로 스타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추납은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 자꾸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 해야 됩니다. 즉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요. 지금 3월 달인데 3월 달에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보수월액이 올라가면은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20만 원이 더 뛰거든요. 그렇다면 18,000원을 더 낼 수 있는 혜택이 있죠. 18,000원 곱하기 119개월 한다면 또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월 달에 하든 아니면은 그 7월 달에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다면은 장애 보장, 사망 보장을 먼저 받는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올해 하고 싶은데요 7월이 아니라 3월이 아니고 7월도 아니고 12월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2월까지 장애 보장, 사망 보장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부 뭐 건강에 자신 있다. 그러면 7월 달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2026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연금개혁고 하게 된다면 연금보험료 폭탄을 맞습니다. 근데 연금액 증가액은 추가로 증가하는 것은 미미합니다. 소득 대시율이 43%지만은 현재도 41.5%거든요. 1.5% 많다고 하지만 이거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가령 보수월에 617만 원인 경우 현재 낸다면 55만 5,300원 119개월 내면 6,608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낸다면 9.5%가 되겠죠. 그래서 55만 5,300원 기준으로 한다면 물론 이건 더 올라갈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똑같은 기준으로 한번 비교했습니다. 119개를 한다면 6,975만 원을 내야 되니까 내년도에 낸다면 무려 367만 원 이상을 더 내야 되는 것이죠. 이 돈을 내고서 더 많은 연금액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대단히 미미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보험료를 더 내면은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소득 대체율에 맞춰서
그 연금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이지 그 수익률은 소득대체율입니다. 뭐 공시이율, 투자 수익률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그 보수월액에 대해서 연금보험료가 많다 적다 이것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617만 원에 대해서 9%를 내나 18%를 내나 두 배를 더 내지만 18% 내는 사람은 연금액은 동일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6,608만 원 내나 내년도에 367만 원 더해서 6,975만 원을 내나 더 많이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연금액은 동일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한다면 367만 원의 그 보험료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그 오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방송 때 약간 오류가 생겼습니다. 계산상의 문제가 좀 됐는데요. 40년 납부 시 65세 때 현재 가치로 188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좀 오류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리뷰의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년도에 낸다면 올해 대비해서 27,829원을 더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27,000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납 기간이 40년이면 당연히 그만큼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추납 기간은 10년도 안 되는 119개월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1.5%더 는 것에 대해서 4분의 1 혜택만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375%의 연금액만 더 받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27,292원이 아니고요. 4분의 1인 6,899원 정도만 더 받는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BEP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보면은요 손익분기점이죠. 532개월 걸리고 44년 4개월 걸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다시 한번 판단해 보니까 약간 계산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를 좀 제가 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년 납부 시 65세 시점에 만약에 내년도에 그 예를 들어서 추납을 하게 된다면요. 매월 188만 원이 아니라 192만 2,338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비 2만 7천 원이 아니라 6만 7,058원을 더 받게 되는데 왜 이런 오류가 생겼냐면요. 제가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요. 올해 연금액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 1.5%더 증가하니까 101.5%를 가중해서 제가 산출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긴 것이죠. 101.5% 그러니까 1.5%더 준다고 해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단순 계산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41.5% 대비해서 43% 비율로 바로 적용한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치가 금액이 나왔고요. 그것이 바로 67,058원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찬가지 똑같죠. 40년 기준에 67,000원이 늘어난 거니까 119개월로 따진다면은요. 그러니까 4분의 1만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4분의 1, 67,058원에 약 4분의 1이 좀 안 됩니다만은요. 16,625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BEP로 봤을 때 현재 가치로 220개월이 소요됩니다. 18년 4개월이 소요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현재 가치니까 미래 가치로 계산해야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로 그 판단한다면 미래 가치로 받게 되겠죠. BEP는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BEP 변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세가 추납을 119개월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6,625원의 미래가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2024년도 2.3%, 23년도 3.6%, 22년도 5.1% 각각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이북으로 8,500원에 제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실물책도 판매를 하니까 8,500원 정도 투자하실 가치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엄청난 절세 노하우 비법을 통해서 8,500원이 아니라 8,500억 원 이상의 절세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치로 받는 16,625원이라고 하는 거. 물가상승률 2.3% 적용 시에는요. 50세에 만약에 낸다면 15년을 기다리잖아요. 15년 기다리고 나서 연금을 계속적으로 2.3%로 계속 늘면서 받죠. 그렇다면 77세까지 13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면은 BEP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6%는 조금 더 그 BEP가 좀 당겨지겠습니다. 그러니까 74세까지 10년 동안만 받게 된다면 BEP가 도달됩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5.1%일 때는 72세까지 8년 동안만 연금 받으면 그 BEP가 도달되니까 이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50세가 아니라 59세인 사람도 추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추가로 받게 되는 16,625원의 미래 가치는 15년 동안 굴러가지 않겠죠. 바로 다음 해에 연금을 받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BEP가 50세 대비해서는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2.3%, 3.6%, 5.1%로 비교하겠습니다. 2.3% 비교했을 때는요, 65세 때부터 80세까지 무려 16년 동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다. 굉장히 길어졌죠. 3.6%를 적용하더라도 65세 때부터 78세까지 14년 동안 받아야 됩니다. 여전히 좀 깁니다. 물가상승률 5.1% 적용 시에는요, 77세까지 13년간 연금을 수령해야만 BEP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제가 오류를 수정해서 16,000원대에 좀 더 받지만 그것마저도 제가 볼 때는 BEP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그러니까 효과는 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난번 방송 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해 추납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올해 내면 내년은 낸 거 대비해서 367만 원의 돈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덜 내니까 그렇죠. 기회비용이고 그것은 투자 이익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 이익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추납하면 내년에 하는 것 대비해서 367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투자할까요? 50세라면 100세까지 산다면 50년간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해 추납한다면 367만 원을 안 내도 되니까 367만 원을 한번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효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요, 10년 뒤에는 543만 원이 모아집니다. 추가로 더 얻을 수 있는 금액이죠. 20년에는 804만 원, 30년 뒤에는 50세라면 80세니까 충분하겠죠. 1190만 원. 그 다음에 이분이 100세를 산다면 2608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추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투자한다면 50년 뒤에는 6760만 원이고요. 8% 투자한다면 무려 1억 7213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추가로 올해 납부함으로써 기회비용 투자 수익이 발생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략적으로 봐도 2600만 원에서 1억 7천까지 추가적으로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추납하게 된다면요. 사실 이 금액은요, 엄청납니다. BEP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년, 13년, 14년 만에 BEP 도달한다. 그렇지 않죠. 1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요, 올해 추납하게 된다면 이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평가율에 대해서요. 재평가율이 1년이 더 가산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한 것 대비해서 올해 하면 내년도에 했을 때 1년 전 거에 대한 재평가율이 가산된다. 가중치가 플러스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액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평가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연금 급여 산출할 때 A값 그 가입자 평균 금액이죠. 2025년도 309만 원이거든요. 계속 바뀌겠죠. 그런데 A값하고 B값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B값은 자기가 가입자가 그 과거에 가입했던 총 그 기간에 대해서 그 B값을 정하는데 이때 B값을요 무조건 액면대로 정하지 않고 과거에 냈던 건에 대해서는요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낸 것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전에 냈다면은 당연히 가중치를 두니까 보수월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소득 대체율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당연히 보수월액이 많아지니까 연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평가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 2025년도는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지금 낸 돈에 대한 보수월액은 그냥 100% 그대로 잡아줍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103.3%를 잡아준다. 그러니까 3.3%더 잡아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3.3%더
연금액이 더 늘어났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도에는요, 재평가율이 8.249%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지금 대비해서 108.249%를 더 곱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올해 납부하는 거하고 내년 납부하는 거하고 그 내년도가 돼야만 재평가율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올해 전년도 기준 봤을 때요. 1.33% 그러니까 1.033%니까 3.3%죠. 3.3%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올해 낸다면은 재평가율을 통해서 연금액을 어느 정도 받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먼저 낸다면 103.3%의 보수월액이 증가되니까 어떻습니까? 연금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2026년이 돼야만 정확한 재평가율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3.3%는 바로메터가 되니까 이것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월액 617만 원에 9%, 55만 5,300원을 40년 납부 시 65세 시점에 현재 가치로요. 현재 이거 기준입니다. 그 185만 5,280원이라고 하는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재평가율 3.3% 적용 시 추가되는 연금액은요. 6만 138원이 되겠습니다. 매월이죠. 하지만 추납은 전체 40년을 한 게 아니라 119개월을 했으니까 4분의 1 정도 약 추가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액은요. 6만 138원에서 14,909원이라고 하는 1년 먼저 내왔고요. 매월 14,909원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손익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추가되는 연금액은 매월 16,625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에 납부한다면 재평가율 때문에 14,909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전히 내년도 2026년도에 낸다면은 1,716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 금액이 너무 적은 겁니다. 왜냐면 지금 낸다면은 나중에 내는 것 대비해서 나중에 낸다면은요 367만 원을 더 내고 매월 1716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황당하기 짝이었겠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재평가율을 감안해 가지고요 손익 현재 가치로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요 내년도에 한다면은 2140개월이 필요합니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이 이 정도가 되는 것이죠. 178년 4개월 걸립니다. 이 정도라면 정말로 성서에 나오는 무두셀레가 살아야 됩니다. 한 1000년 살아야지 이거 정말로 178년 4개월 동안에 손익분기점이 도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물가상승률로 반영하더라도 2.3%, 3.6%, 5.1%를 반영하더라도 178년에서 몇 년 정도밖에 더 줄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을 아무리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긴 것이죠. 절대로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추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67만 원의 어떤 추가 투자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면은요 367만 원 안 내도 되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투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내면은 이거 그냥 그 넣어서 사라집니다. 쓸 수가 없죠. 아이들머니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납부를 한다면 367만 원 별도의 가외의 돈이니까 투자 당연히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능하죠. 그렇게 된다면 2,600만 원에서 1억 7,200만 원 플러스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손익분기점 도달하는 거 내년도에 하면 엄청나겠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재평가율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367만 원의 기회비용 투자 수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요 내년도에 또 한다고 하는 사람들 뭐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상 내년도에 할 수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년이 아닌 또 후년도 3년, 4년, 5년, 8년 걸렸다. 그러면요 그때 추납하게 된다면 1년 단위로 늦출 때마다 지금의 2배의 손해를 보게 되고요. 8년 늦추면 8배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계획대로 내년도에 하더라도 엄청난 손해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추납을 최대보험료로, 최고보험료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납만 하는 게 아니죠. 최고보험료로 계속 납부를 하세요. 그래야만 올해에 혜택이 있고 내년도에도 또 최고보험료로 납부하세요. 비록 0.5% 증가하지만요.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그 연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연금보험 판매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추납할 돈으로 1년 동안 굴리고 나서 내년도에 추납하면 됩니다 하는 식이죠.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또 연금 개시 전까지, 어차피 늦은 거니까 연금 개시 전까지 10년, 20년 동안 기다렸다가 추납해도 뭐 어차피 연금 개혁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액 동일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연금보험이나 가입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돈을 불린 다음에 연금 개시 전에 추납하십시오 하고 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민을 죽이는 일이 되겠습니다. 소시민의, 소서민들, 중서민의 소박한 꿈이 바로 노후 준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망치게 하는 조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일례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은 채무가 늘어나니까 주택연금 일부로 가입해서 기초연금 받으세요. 재산이 주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컨설팅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말에 속아서 그 단기나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최고의 상품을 버리고 그리고 최악의 쓰레기 연금이나 쓰레기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죠. 두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서 여러분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노후 생활은 가시밭길, 지옥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반드시요 영리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장자가 재주와 재능이 많으면 수고가 많고 너무 영리하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생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렇다면 장자 말대로 한다면 무능하고 그다음에 아둔하면은 세상 편하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죠. 배부른 돼지보다도요. 그러다 보니까 영민하게 고민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만 그 조금 더 고민하면 노후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복한 고민 하셔야 됩니다. 이 고민 같이 해줄 사람 있죠?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 투자 포트폴리오, 절세 전략, 이처럼 자산관리 전략, 노후 준비 전략 이런 것들요. 찾지 잘못하면요 수억 원, 수십억 원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보험 및 금융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는 독립된 자산관리사, 바로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통해서 각종 자산관리, 은퇴 설계부터 시작해서 노후 준비, 그 다음에 절세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금융 및 그 보험 평가 분석 이런 것들 모조리 다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돈을 버는 길이죠. 자, 감사합니다.